1장. 모든 것이 끝나던 날. 사람은 보통 자신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요의 경우 그날은 24살 어느 겨울밤. 눈 내리는 도로 한켠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얇은 코트를 뚫고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그는 열로 앓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마치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구급차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말이다. 아내 미미. 미미는 근처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첫사랑이라는 어떤 남자의 생일을 축하하러 간 상태였다. 비오는 그 남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다. 추위와 분노가 뒤섞여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요동치게 했다. 그는 고열로 숨이 가빠진 아이를 보며 간신히 속삭인다. 곧 나을 거야. 조금만 버티면 돼. 점점 쌓이는 눈이 아이의 담요를 덮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다. 발끝 감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의 숨이 희미해졌고 비오 자신의 의식도 촛불처럼 깜빡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눈길에서 차가 스키드하며 지나가는 굉음이었다. 2장. 과거로 깨어나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비오는 깜짝 놀라 몸을 번쩍 일으켰다. 이미 그 살을 애는 듯한 눈길이 아니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오래된 창문, 분필 가루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 그는 당황스러운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책상과 의자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 교실, 손끝에 느껴지는 낡은 나무 책상의 거친 결. 여긴 도대체 어디지? 혹시 사후세계나 기괴한 장난인가? 그러나 주위를 살피다 낯익은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미미였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고등학생 같은 앳된 모습이었다. 머리를 높이 묶은 포니테일이 흩날리고 교복으로 보이는 진청색 제복을 입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비오 자신도 고등학생 시절의 몸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눈을 질끈 감았다. 분명 결혼 생활도 아이도 분명히 존재했었다. 그 기억은 너무 생생해서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아이의 깜빡이는 눈꺼풀, 그리고 그 마지막 밤에 느꼈던 배신감까지 그대로였다. 비오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았는지 미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묻는다. 비오, 혹시 나랑 사귈래? 그 말에 이전 삶에서 겪은 상처와 배신, 비극적인 순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부드럽게 대답하기는커녕 그는 날카롭게 내뱉었다. 싫어. 역겨우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마. 교실이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미미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비오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녀를 노려봤고 그 주변의 빅데디, 에밀리 등 몇몇 친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 눈짓했다. 1년 넘게 미미를 쫓아다니더니 이젠 저렇게 차버린다고? 혹시 일부러 튕기는 거 아냐? 아니면 아예 질려버렸나 보지. 비오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진짜로 과거로 돌아온 거라면 이번 생에서 그저 그녀의 그림자처럼 헌신만 하는 남자가 될 수는 없었다. 죽기 전 마지막 장면, 울부짖던 아이, 눈 덮인 밤, 그리고 미미의 배신, 그 기억이 그를 매섭게 다잡았다. 주어진 2번째 기회를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 허비하지 않겠다고. 3장. 달라진 태도. 아침 자습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전 삶에서 비오는 매일 아침 미미에게 신선한 우유를 사다 바치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 쉬는 시간마다 미미가 해야 할 자비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야말로 모든 걸 맞춰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쉬는 시간 에밀리가 미미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인다. 야, 비오 오늘 우유 안 사왔네? 왜 저러지? 미미는 괜히 눈길을 피하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비호가 늘 자신을 챙겨주던 걸 당연하게 여겼기에 이 급격한 변화가 낯설고 불편했다. 반면 비호는 자신의 책상에 놓여있던 우유곽을 빅데디에게 조용히 밀어주었다. 마셔. 난 필요 없어. 빅데디가 눈을 깜박이며 되물었다. 이거 원래 미미 주려고 했던 거 아냐? 비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야. 이젠 굳이 2개 살 이유가 없어. 빅데디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조용히 우유를 받아들었다. 한동안 비호가 미미에게 푹 빠져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이 기이한 태도 변화가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미미도 비호의 시큰둥한 태도를 보며 속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빙빙 돌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선을 긋고 무심해지니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비호는 미미를 신경 쓰지 않고 교과서를 폈다. 전생에 그는 일부러 원래고사 성적을 망쳐가면서까지 A반에서 F반으로 내려왔었다. 미미 곁에 있으려고. 그 탓에 그의 뛰어난 성적은 무너졌고 미래도 망가졌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펜을 꼭 쥐었다. 미미에게 가까워질 이유가 전혀 없으니 오히려 원래 자신이 있을 자리 A반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샘솟았다. 내장, 댄스 대회와 남은 기억. 며칠 뒤 학교에서는 연례 댄스 대회가 열렸다. 이전 삶에서 비호는 미미의 댄스 동아리를 응원하려고 정말 무리한 짓을 했다. 학교 주변 꽃집을 돌며 모든 꽃을 사다 요란한 장식을 만들고 장미가시에 손을 베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모두가 혀를 내두를 만큼 지나친 헌신이었다. 그는 떠올렸다. 무대 위에 미미는 환호를 받으며 반짝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신경 쓴 건 동아리원의 찬사였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어리석던 과거 생각에 스스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댄 뒤 대회를 아예 불참했다. 교실에 남아 조용히 영어 단어를 복습했다. 예상대로 대회가 끝난 뒤 빅데디가 달려와 헐레벌떡 이야기했다. 야, 미미. 오늘 춤 상태 이상하던데? 자꾸 객석을 둘러보더라. 마치 누굴 찾는 것처럼. 찾게 두지 뭐. 비호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건 미미 사정이니까. 빅데디는 여전히 낯설어하면서도 이젠 그의 변화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눈치였다. 5장. 부상. 다음 쉬는 시간. 에밀리는 미미를 부축한 채 교실로 뛰어들어왔다. 미미는 발목을 다친 듯 심하게 절뚝였고 부어오른 발목이 눈에 띄었다. 이전 삶에서 비호는 미미가 춤추다 생긴 부상을 치료해주려고 해외 브랜드의 파스나 스프레이를 언제나 챙겨 다녔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 비호, 에밀리가 다급하게 불렀다. 너 예전에 염좌용 스프레이 갖고 다녔잖아. 미미 좀 도와줘. 비호는 미미와 시선이 마주쳤지만 흔들림 없이 차갑게 말했다. 그거 이미 폐기했어. 사용기한 지났거든. 에밀리가 2 눈을 크게 떴다. 근데 진짜 심각해. 거의 못 걸을 정도라고. 내 알바 아니야. 비호는 딱 잘라 말하고 물통을 들고 나가버렸다. 에밀리는 비호의 뒷모습을 따라갈 듯 말 듯 망설였고 미미도 힘겹게 발목을 감싸 쥐었다. 그 상황이 씁쓸하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도 비호는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그가 전생에서 겪은 고통에 비하면 미미의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6장. 마지못한 심부름. 미미가 발목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비호의 어머니는 직접 뼈 국물을 끓여서 가져다 주라며 비호를 다그쳤다. 2 집안이 친분이 깊었던 터라 미미는 어릴 적부터 비호네 집에서 자주 지냈었다. 비호는 내키지 않았으나 결국 운전기사가 그를 미미 집 앞까지 태워다 주었다. 커다란 대문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다가왔다. 전생에서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누비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그저 몸서리가 쳐졌다. 눈 내리던 날 아이를 잃은 끔찍한 기억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현관 근처에 뚜껑 달린 보온통을 내려놓고 그 안에 뼈 국물을 길 잃은 강아지에게 전부 먹여버렸다. 그러곤 배불리 먹으라는 듯 개를 쓰쓰다듬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비오.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목발을 짚은 미미가 헐레벌떡 나왔다. 땀에 젖은 이마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결국 와줬네. 근데 왜 벌써 가려는 거야? 비오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온 것뿐이야. 난 너랑 할 얘기 없어. 미미의 얼굴엔 당혹감과 상처받은 기색이 동시에 어렸다. 그녀는 비어진 보온통을 힐끗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거 날 주려고 한 스프 아니었어? 왜 걔한테 줬어? 네가 받을 자격도 없고 어차피 나를 귀찮아하잖아. 상관없잖아? 마치 한 대 얻어맞은 듯 미미가 움찔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변한 거냐고. 비오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저었다. 전생에서 그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자기 희생을 감수했는지 미미는 기억도 못할 것이다. 결국 아픈 아이를 뒤로 하고 첫사랑을 만나러 간 그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7창. 새로운 가고 며칠이 흐르고 미미는 여전히 발목 문제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비오는 꾸준히 공부에 몰두했다. 쉬는 시간엔 빅데디와 소소하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미미와 관련된 수근거림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비오가 완전히 다른 사람 됐다며 놀라워했지만 그저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복습하던 고급 수학 문제에서 막히던 비오는 한 가지를 떠올렸다. A반에 소나 조던 소나라는 학생이 있었다. 입학 당시 비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천재적이라고 소문난 인물이었다. 비오는 어머니에게 가정교사를 붙여달라고 부탁하며 가능하면 소나가 1순위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드디어 소나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침착하고 단도직입적이었다. 네 목표가 빨리 에반으로 가는 거라면 도와줄 수 있어. 비오는 그녀가 올린 단정한 머리카락과 자신감이 서린 눈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간단히 대답했다. 좋아. 부탁할게. 8장. 소나의 과외와 소문들 소나의 가르침은 즉각 효과를 봤다. 비오는 틈만 나면 그녀가 내준 문제를 풀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또다시 온갖 소문을 만들어냈다. 비오, 미미에서 소나로 갈아탔나 보네. 진짜 안 고쳐지나 봐. 이번엔 소나 귀찮게 굴어대겠지. 이런 험담이 끊이지 않던 어느 날,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낭낭을 비롯한 남학생들이 교사 뒤편에서 비오를 가로막았다. A반 톱클래스인 소나 주변의 F반 주제에 얼씬거리지 마라는 식으로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비오는 소나는 내 과외 선생님이라고 조곤조곤 설명했으나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폭력을 행사하려는 분위기가 팽팽해졌을 때 소나가 뒤늦게 나타나 과감히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비켜. 이 사람 내 고용주야. 네가 손대면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책임질래? 당차고 냉정한 소나의 말에 낭 일행은 잠시 말문이 막혀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비오를 노려보다가 결국은 슬금슬금 자리를 떴다. 소나는 곧장 비오의 팔목을 잡아 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그녀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다친 데 없어?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응, 괜찮아. 비오는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느꼈다. 작고 조용해 보이는 그녀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이전에 미미를 향해 품었던 복잡다단한 감정과는 다른 잔잔하지만 확실한 무언가가 생겨나는 듯했다. 9장. 점점 고조되는 갈등 다음 날, 소나는 긴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굳이 F반까지 찾아왔다. 피오가 풀다 막힌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A반 학생이 최하위. 반 교실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끄는 일이었는데 소나는 신경 쓰지 않고 비오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삼각함수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에밀리가 미미를 툭툭 쳤다. 저기, 저 애가 소나래. 비오 가르치고 있다던데. 꽤 똑똑하대. 미미는 거울을 닫고 험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다. 비오와 소나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에 대해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미미가 느닷없이 비오 의자 다리를 발로 찼다. 시끄러워 너네. 쉬는 시간에 좀 조용히 해줄래? 쉬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교실이 잠시 숨을 죽였다. 사실 시끄러운 건 교실 전체였지만 미미는 굳이 비오만 콕 집었다. 비오는 짜증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리고 다시 문제로 집중하려 했으나 이번엔 미미가 볼펜을 던져 비오의 노트에 까만 잉크 자국을 내버렸다.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든지 해. 우리 공부에 껴들지 마. 비오가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주변은 또다시 얼어붙었다. 미미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비오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일어섰다. 소나, 우리 다른 데 가자. 여기 너무 시끄럽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교실을 나아갔고 에밀리와 빅데디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미미의 얼굴에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기색이 역력했다. 10장. 생일 파티와 고통스러운 기억. 며칠 뒤 미미는 수업이 끝난 뒤 비오를 붙잡았다. 겉으론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배어 있었다. 들었어. A반 다시 가려고 한다던데. 내가 더 좋은 과외 선생님 찾아줄 수도 있어. 비오는 고개를 젓으며 간단히 거절했다. 이미 소나가 있으니까 됐어. 당황한 미미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비오는 더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없었다. 그는 기억했다. 전생에서 미미의 생일은 둘 사이 관계가 크게 바뀌는 분기점이었다. 한편으론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슴 벅찼지만 동시에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너인지 확신이 안 간다는 식의 말로 비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다. 올해도 미미는 손수 쓴 초대장을 돌리며 교회의 별장에서 생일 파티를 열 테니 다들 오라고 했다. F반 친구들은 한껏 들떠 있었고 빅데디도 비오에게 같이 가자고 부추겼다. 그러나 비오는 초대장을 곁눈질만 하고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날 그는 집에서 책을 읽으며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정 무렵부터 미미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그대로 전원을 끄고 무시했다. 예전처럼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11장. 깊은 밤의 불청객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 비오의 어머니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방문을 두드렸다. 미미가 밖에 와 있네. 비 맞고 있는 것 같아. 마지못해 겉옷을 걸치고 뜰로 나가보니 보슬비가 내리는 정원 한쪽에 미미가 서 있었다. 떨리는 몸,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모습이 안쓰럽긴 했지만 비오는 몇 발짝 떨어진 채 우산을 들었다. 미미가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안 왔어? 나 기다렸는데. 내가 간다고 한 적 없잖아. 그는 냉정하게 답했다. 미미는 한숨을 쉬면서 차로 돌아갔다가 조심스레 생일 케이크 상자를 꺼냈다. 빗물에 젖어 흐물거리는 리본이 달려 있었다. 네가 와서 같이 촛불 끄는 걸 기다렸단 말이야. 비오는 그녀의 축축이 젖은 머리칼과 파랗게 질린 입술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흥미없어. 미미는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그렇게까지 날 증오하는 눈빛으로 보지 말아줘. 두 시선이 맞닿았고 비오는 전생에 발견했던 그녀의 비밀을 떠올렸다. 아직 배고픈 아이에게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첫사랑에게 몰래 가려고 했던 그날 밤. 그로 인해 결국 아이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고 그 상실감과 분노는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 널 좋아하지 않아. 친구로도 지내기 싫어. 알겠어? 다 끝났다고. 하지만 나 사실 요즘 들어 깨달았어. 너 좋아해. 진심이야. 후회. 비오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늦었어. 빗줄기가 우산을 때리는 소리가 선명했다. 네가 이제 와 뭘 얘기하든 상관없어. 집에 가. 나 피곤해. 그는 뒤돌아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젖은 케이크를 들고 서 있는 미미는 몸을 떨었다. 심지어 그가 쓰던 우산조차 남기지 않았다. 12장. A반으로 올라서다 중간고사가 다가오자. 비오는 소나의 도움으로 맹렬히 공부했다. 그 결과 교내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점수를 얻었고 즉시 A반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F반 교실에서 짐을 뺄 때 빅데디는 눈물을 글썽이며 비오를 끌어안았다. 야, 진짜 가버리는 거냐? 우리 버리는 거야? 비오는 미소 지으며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가끔 놀러 올게. 너도 노력하면 A반 갈 수 있지 않을까? 에이, 말도 안 돼. 그딴 소리 집어치워. 에밀리는 작고 단순한 노트 한 권을 건네주며 열심히 해라고 응원했다. 잠깐 머물렀던 F반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애정 어린 배웅이 이어져 기분이 묘했다. 한편 미미는 문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직접 짐을 옮겨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비오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때 마침 소나가 나타나 비오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의 팔을 가볍게 잡고 함께 걸었다. 미미가 그 모습을 보며 질투와 슬픔이 교차하는 눈빛을 보냈다. A반 교실에 도착하자 소나는 자신의 옆 책상에 비오의 가방을 걸어두고 환하게 웃었다. 돌아온 거 환영해 비오. 열심히 해보자. 비오도 작은 미소로 답했다. 응, 고마워. 노력할게. 13장. 2년간의 변화그로부터 2년이 흘러 비오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미미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가끔 그녀가 간식을 들고 A반에 찾아오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을 주겠다며 접근해 올 때가 있었지만 비오는 가벼운 인사만 건넸을 뿐이었다. 예전의 열정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저 무덤덤함이 그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다. 주위 학생들은 예전엔 비오가 미미를 쫓아다녔는데 이젠 미미가 비오에게 매달리는 모양새라며 신기해했지만 비오는 동요하지 않았다. 전생에서의 격렬한 감정 소모를 떠올리면 지금의 조용한 삶이 훨씬 편안했다. 그 사이 비오와 소나는 더욱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함께 공부하고 진로를 이야기하며 다가올 대입시험에 전력 투구했다. 비오는 반드시 이 도시에 남지 않고 수도권의 14장, 이별 모임, 수능, 대학 입시 이 모두 끝난 뒤 F반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이자며 비오를 초대했다. 이미 A반 학생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친구로 여겼다. 비오는 추억을 곱씹고 싶어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했다. 그날 미미는 술을 좀 과하게 마셨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녀가 비오에게 다가와 물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날 안 좋아하게 된 거야? 예전엔 날 위해 뭐든 했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통 차가워졌어. 비오는 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돌렸다. 내가 전생에서 네 배신과 무관심을 견뎌야 했고 결국 아이까지 잃었어. 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을 리 없었다. 대신 간단히 답했다. 꿈을 꿨는데 거기서 넌 내게 잘해주지 않았어. 미미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다가도 그의 말 뒤에
뭔가 심층적인 의미가 있음을 느낀 듯했다. 잠시 침묵하더니 후회와 아쉬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나는 그 꿈속 미미가 아니야. 이 현실에서의 난. 만약 꿈속에서 널 아프게 했다면 사과하고 싶어. 지금은 달라. 비오는 피곤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하지만 난 이제 너를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 그는 곧 자리를 떴고 미미는 흐르는 눈물에 시야가 흐려졌다. 15장. 새로운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었다. 비오는 수도권 명문대에 충분히 합격할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그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짐을 꾸렸다. 반면 미미는 점수가 좋지 못해 재수를 결정했다. 출국, 정확히 말하자면 외지로 떠나는 공항에서 미미는 마지막으로 비오에게 다가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비오, 마지막으로 안아볼 수 있어? 우리가 꽤 오래 못 볼 텐데. 제발. 그녀가 두 팔을 벌리는 순간 비오는 과거 자신이 그녀에게 애정을 갈구하던 때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발짝 물러섰다.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눈물이 맺힌 미미는 팔을 내렸다. 1년만 기다려줘. 다시 널 찾아갈게. 비오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지 않아. 시간 낭비일 뿐이야. 공항 스피커에서 최종 탑승 안내가 울렸다. 비오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게이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미는 울먹이면서도 꽤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들어. 나 언젠가 널 찾아갈 거야. 그의 귀에는 꽂은 이어폰을 통해 음악만 흐를 뿐이었다. 비행기에 올라 예라 자리에 앉은 비오는 녹초가 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시트벨트를 매려던 찰나 달콤한 리치향이 코를 스쳤고 고개를 돌리자 소나가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 여기에 있네? 우리 같은 학교 가게 됐네. 이번엔 네가 내 책가방도 들어야지, 비오. 비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선택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았다. 과도한 집착도 자기 희생도 없이 더 나은 가능성을 찾는 쪽. 소나가 있는 곳에서라면 세상이 조금 더 밝게 보였다. 에필로그. 달라진 인생 낯선 도시. 대학 기숙사에 정착한 비오는 가끔씩 빅데디와 전화통화를 했다. 미미가 여전히 재수하고 있고 가끔 네 얘길 꺼내라는 소식이 들려와도 비오는 그저 애잔함만 느낄 뿐이었다. 미미에 대한 증오나 애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가끔 전생을 떠올리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어렴풋했다. 그 처절한 절망과 집착이 과연 자기 것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데 집중하고 이전 삶의 유령 같은 기억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다.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언젠가 정말 준비된 순간에 더 나은 모습으로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건 손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비오가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었다. 다음번엔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대학에서 새로 시작한 일상 속에서 그는 점차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갔다. 동아리에 들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생에서 비오는 자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과거 어떤 헌신이나 사랑보다 훨씬 강인한 힘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